오늘 아무래도 이 리버풀과 토트넘의 어쨌든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결이 굉장히 비슷하죠. 토트넘도 리버풀이 라인을 올릴 때 볼을 빼앗아서 뛰어 올라가는 손흥민에게 찔러준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이 달려들면서 압박을 할 때 볼을 끊어서 뛰어 들어가는 살라 및 이제 전방에서 뛰어 들어가는 디아스, 소보슬라이, 왼쪽에 있는 학포 찔러준다. 이 컨셉이잖아요. 근데 요 싸움에서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팀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효율성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볼을 빼앗아 내자마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활용하는 패턴이 굉장히 잘 짜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리버풀은 볼을 끊어내자마자 올라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이 결을 살려주는 공격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경기에서의 차이는 특히나 아놀드의 움직임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아놀드라는 전방으로 패스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찔러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라인을 올렸을 때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조고메스를 압박하기 위해 가운데로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놀드가 비는 상황이 나오고 반대로 토트넘은 라인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라인을 올리는 것에 더해서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스펜스가 올라오죠. 그리고 이때 살라, 디아스, 학포 여기에 소보슬라이까지 뛰어 들어가는 건데 이때 아놀드가 볼을 받아서 찔러주는 템포를 살려주는 패스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트넘이 라인을 막 올렸을 때 압박을 들어갈 때 아놀드라는 존재가 정말 이 리버풀의 공격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놀드가 볼을 잡자마자 살라가 뜁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살라에게 아놀드가 계속 이 좋은 패스를 뿌려줘요. 달려들어가면서 살라가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죠. 다른 장면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아놀드가 비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아놀드가 비니까 뒤에 있던 스펜스가 허겁지겁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아놀드가 볼을 잡자마자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볼을 잡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스펜스가 허겁지겁 올라갈 때 뒤에 수비가 3명밖에 남질 않아요. 아치그레이, 드라구신, 포로, 그리고 이 공간으로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학포 4명의 선수가 뜁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살라가 정확하게 볼을 떨어뜨려 놓죠. 이 한 방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순간적으로 비었어요. 이 공간이. 이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때려놓고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머리로 볼을 맞추면서 뛰어들어가는 살라에게 달려들어가면서 볼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살라의 공간 침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라가 여기서 달려가면서 볼을 잡고 다시금 소보슬라이가 뛰어오면서 디아스, 학포까지 뛰어 올라오면서 수비를 분산시키고요.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공격 숫자가 토트넘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가 뛰어 올라가는 소보슬라이에게 결정적인 패스.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장면 똑같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아놀드가 편안하게 머무르고 있죠. 그러면 아놀드에게 패스가 가요. 당연히 아놀드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아놀드를 놓쳤어요. 그리고 아놀드를 아까처럼 스펜스가 허겁지겁 올라가서 압박을 하는데 그 순간 스펜스가 올라가 버리면 수비 라인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적어지죠. 그러면 그때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또다시 뛰어 올라가는 소보슬라이, 살라, 디아스, 학포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이 아놀드의 패스 한 방으로 계속 살려주는 거죠. 이 살려주는 움직임, 결을 따라서 패스를 찔러주는 것이 토트넘과 리버풀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트넘도 이렇게 달려드는 수비를 하지만 리버풀도 물론 토트넘만큼은 올라가서 압박을 안 했어요. 그래도 전방에서 압박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토트넘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장면들을 몇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보시면 리버풀도 라인을 순간적으로 올리면서 토트넘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압박을 이겨내면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끌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뒷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손흥민이 뛰어가고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찔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아놀드가 아놀드뿐만 아니라 리버풀의 여러 선수들이 달려나가는 선수들의
방향에 맞춰서 결을 따라서 좋은 패스를 보내준다면 토트넘은 패스가 약간 뒤로 빠져요. 여기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달려가질 못하고 볼이 뒤로 오니까 손흥민이 달려가다가 멈칫하고 다시 뒤로 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손흥민이 약간 뒤로 멈칫하면서 빠지니까 결국에는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미 여기서 스피드가 죽었죠. 다른 장면도 근데 많아요. 이 장면도 토트넘이 볼을 끊었어요. 끊은 상태에서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르가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의 방향에 맞게 결을 따라서 패스를 해주면 달려가면서 스피드를 살리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패스가 어떻게 나오냐? 분명히 손흥민은 달려가고 있는데 심지어 조고메스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약간 늦었어요. 그런데 사르가 손흥민의 뒤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또다시.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이 또다시 멈칫하고 뒤를 바라보면서 다시 볼을 받아요. 이 볼 자체가 이 토트넘과 리버풀의 가장 큰 차이는 진행 방향으로 패스를 잘 찔러주냐 잘 찔러주지 못하냐 요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진행 방향으로만 패스를 보내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살라가 요즘에 그냥 돌파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살라가 볼을 잡은 다음에 찔러주는 패스를 굉장히 잘해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하는 것과 비슷한 플레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버풀이 공격을 하다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잘 안 풀리면 일단 살라에게 먼저 줘요. 그럼 살라가 볼을 달려나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오면서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볼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리버풀은 준비된 패턴이 정말 철저하게 있어요. 어떤 거냐? 살라가 볼을 잡는 딱 이 타이밍에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바로 누군가가 한 명 뛰어요.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소보슬라이가 뛰어 들어가면 살라가 뛰어 들어가는 딱 패턴에 맞춰서 볼을 바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뒷공간이 계속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리버풀이 어떤 선수의 배치를 가져가냐면 살라가 측면으로 학포가 측면으로 벌려줄 때 소보슬라이가 가운데로 디아스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프 스페이스에 두 명의 선수가 무조건 위치합니다. 그래서 학포나 살라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스펜스나 포로가 끌려나가면 요 타이밍에 디아스와 소보슬라이가 뛰어가는 거죠. 굳이 소보슬라이와 디아스가 아니더라도 자리가 바뀔 때는 소보슬라이가 받아서 살라에게, 디아스가 받아서 학포에게, 이런 패턴 리버풀의 공격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볼을 잡는 순간 누군가 볼을 잡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죠. 이거는 뭐 달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살라도 달려 들어가지 않고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찔러주는 패스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경기에 득점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이런 구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공격을 할 때 살라 측면으로, 학포 측면으로, 이때 소보슬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살라의 보조적인 옆에 위치해주고 디아스는 가운데 있다가 약간 빠지면서 왼쪽에서 2명, 오른쪽에서 2명, 요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아놀드가 올라간 장면인데 아놀드가 볼을 잡을 때 요 사이 공간에 이번엔 살라가 있어요. 반대도 똑같아요. 가장 넓은 공간에 디아스가 있을 때 학포가 가운데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요 공격의 방향을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두 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할 때 득점이 나올 때를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여기서 학포가 볼을 잡았을 때 디아스가 뛰거든요. 디아스에게 먼저 패스를 줬어요. 학포가. 그리고 여기서 살라가 반대편으로 뛰고 있고 소보슬라이가 가운데로 뛰어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동선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아스가 볼을 잡았어요.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이때 학포가 가운데로 뜁니다. 살라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소보슬라이가 가운데로 뜁니다. 요 두 명의 조합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디아스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드라구신이 디아스에게 시선이 쏠리니까 뒤로 뛰어 들어가는 학포, 그리고 요 공간으로 찔러줘요. 그러면서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장면도 똑같아요. 이 장면. 여기서는 조타가 측면으로 나왔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디아스가 있어요. 소보슬라이가 있고요. 살라가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요 공격의 이 구역을 무조건 이 선수들이 4구역으로 나눠서 정말 언제 어디서든 저렇게 4명의 선수가 딱 떨어져 있어요. 일렬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볼을 조타가 잡았을 때 디아스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데 여기서 공간이 안 나오니까 수비가 쏠려 있잖아요. 반대편으로 조타가 볼을 넘겨줍니다.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갈 때 소보슬라이가 받아서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살라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수비가 살라를 향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디아스가
왼쪽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뛰더니 살라가 수비를 끌고 나가면서 볼을 받는 순간 이 공간으로 뛰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살라가 여기서 볼을 받자마자 딱 원터치로 잡자마자 스펜스가 끌려 나오는 걸 보고 디아스가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받자마자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달려나가는 선수의 스피드가 이미 가속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멈춰있는 수비수가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디아스가 뒷공간으로 완전히 뛰어 들어가면서 공간 나고 득점. 똑같은 패턴이었죠. 근데 저게 그냥 무작정 달려 들어가고 패스를 준다는 게 아니라 패스를 잘 주는 선수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리버풀의 선수들이 연습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죠. 선수들이 좌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무조건 이 공간에 한 명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서로의 위치가 바뀌어도 우리 선수가 측면에 있으면 나는 하프 스페이스, 우리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면 나는 측면. 완벽하게 이 공격적인 이 채널 자체가 서로에게 공유가 돼 있는 거고, 반대로 뭐 토트넘을 생각을 해본다면 토트넘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이거를 노리는 거잖아요. 늘 나오는 장면이지만 손흥민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수비가 가운데서 끌려 나오면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가운데로 들어오는 풀백이 뛰어간다거나 아니면 메디슨이 뛰어간다거나 솔랑키가 뛰어간다거나 이런 걸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가장 넓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오히려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죠.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거든요. 그 리버풀도 측면에서 살라가 잡으면 소보슬라이가 가운데서 뛰어간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는 그리고 약속이 되어 있는 플레이에 어쨌든 퀄리티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약간 손흥민의 뒤쪽으로 왔어요. 그럼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오른발로 가운데를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비가 손흥민에게 끌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누군가 뛰어 들어가고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적절하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움직임이 부재하다는 거죠. 요 순간적인 타이밍에. 아까 리버풀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누군가가 볼을 잡으면 어쨌든 누군가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거든요. 요게 없으니까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아도 찔러줄 수 있는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찔러줘야 되는데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뒤늦게 오니까 이미 수비수에게 가로막혀 있고 여기서 패스를 주기가 힘든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사르가 아까 손흥민 선수에게 약간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손흥민이 볼을 잡아서 안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부족하니까 볼만 잡고 안쪽만 바라보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다시금 백패스를 보내줘요. 요 준비도 리버풀에 비해 토트넘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번에는 손흥민이 뛰어 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어요. 그런데 수비가 끌려 나오고 있는 순간 누군가 요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 아주 좋을 텐데 요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부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가 달려와서 이 공간을 없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 경기를 보면 굳이 살라와 손흥민을 비교한다, 누가 더 잘하냐 라기보다 손흥민과 살라가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 자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일도 뒷공간이 나왔을 때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살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달려갈 때 결을 따라서 패스를 해주느냐, 진행 방향을 향해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좋은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찔러주는 패스의 패턴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살라도 마찬가지고 팀 내에서 가장 찬스 메이킹도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볼을 받아요. 측면에서 달려나가지만 않고 내려와서 볼을 받죠. 근데 가운데를 바라봤을 때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순간순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요 차이가 손흥민과 살라의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해도 오늘 경기에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잘 나오고 찔러주는 패스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들을 리버풀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흥민과 살라의 누가 개인 능력이 더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스타일상 둘 다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때 비슷한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전술적인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선수가 준비되어 있냐 안 준비되어 있냐, 요 차이가 리버풀과 토트넘의 공격적인 차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그런 차이도 있겠죠. 아무래도 토트넘보다 리버풀이 더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니까 당연하게도 살라가 손흥민보다 많이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오늘 손흥민과 살라의 히트맵인데 살라는 공격 지역에서 집중해서 플레이할 수 있어요. 반면에 토트넘은 역습도 많이 당하고 리버풀이 경기를 주도하고
그러면 손흥민도 내려가 줘야죠. 요런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누가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요런 두 팀 간의 차이가 공격 패턴에서 존재를 한다. 오늘 영상은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MUH와 함께합니다. 현재 더현대서울, 신세계, 롯데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고요. 무자극 제품이에요. 저자극 제품은 어느 정도 자극이 있다는 뜻인데 무자극 제품이거든요. 무자극 인증도 받은 제품이고요.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나지 않을 만큼 자극이 없는 제품이다. 요게 이제 발라보면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왜 끈적임이 없냐? 자극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거의 끈적임이 없이 그냥 바르면 바로 이제 흡수가 되는 요런 제품이고요. 저자극 제품이다 보니까 향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요 제품이 지금 에멀전, 로션, 그리고 스킨, 그리고 아이크림 요 세 가지 세트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제품 로션, 스킨, 아이크림을 15,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금액이 저렴하죠?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저렴하냐?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85% 할인을 하는 거예요. 스킨은 2025년 2월까지, 로션은 2월에서 3월까지, 아이크림은 2월까지, 2월에서 3월까지 쓸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좀 짧으니까 이 유통기한이 짧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쓰시면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능성 제품이고 여러가지 임상실험 뭐 피부에 무자극인 것도 인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싼 제품인데 아무래도 이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85% 아주 큰 할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